그 제2 주제에 발제를 맡게 된 경남대학교 법학과의 안정빈 교수입니다. 그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보안수사권 그리고 최근에 통과된 조직법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공수처법하고 중수처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제 보안수사권 처리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그 전체를 읽지는 않고 중요 쟁점 위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수사권 관련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형사 사법 체계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예정인데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은 첫째, 권력은 여러 단계의 감시를 거칠수록 부패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둘째로 동시에 권력은 한 기관이 행사해야 책임감 있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을 주고 책임도 온전히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견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 40페이지에 그 1만 명의 국민 중에 아마 한두 명 정도가 평생 살아가면서 피해자이든 피의자이든 형사적인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형사 절차와 크게 상관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1만 명 중에 한두 명이 형사 절차를 겪게 될 때 이들이 형사 절차를 공정하다고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보안 수사와 관련해서 과연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있어서 경찰만 개입을 할 경우와 검사까지 수사에 개입을 할 경우 중에 어떠한 경우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근접하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소인하고 피고소인의 입장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경찰 수사권 독립이 되기 전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경찰이 조사를 하였고 양쪽 말을 들어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검사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조사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해서 수사 지휘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의 측면에 있어서 경찰 단계에서 내렸던 결론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실체적 진실에 더 부합을 할까요? 아니면은 부합하지 않을까요? 고소인 입장에서는 검사가 있어가지고 본인의 억울함이 풀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검사가 있어서 본인이 억울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어차피 실체적 진실과 정의를 고스란히 구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형사 절차를 위한 여러 나라의 입법례라든지 한국에서 형법학자들이 얘기한 많은 견해들 중에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하나를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그 경찰과 검사가 바람직한 관계는 협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관계이고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경 협의체가 발족이 됐는데 여태까지 실제로는 1회 정도만 운영이 됐고 거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잘 지내라 그리고 협력해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21년 1월 1일에 그 법이 시행된 후 한 5년 정도 동안 그 협력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 몇십 년이 지나면은 아마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처럼 검경이 평등한 관계로 협력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장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법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데 개인이나 조직이나 특성상 자발적으로 권한을 놓는 것은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불철주야 과로하고 고생하고 그렇지만 조직이나 개인적으로는 권한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갖고 있던 권한을 놓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보안수사권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했던 것을 검사가 더블 체크를 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기 좋은 일부 사건 같은 경우, 가령 정치인 사건이라든가 중소기업 관련 사건에서는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힘이 강한 정치인이라든지 대기업 관련 사건에서 하고 달리 힘이 약한 지자체 정치인이라든가 중소기업 관련 사건에서는 이제 검사가 잘못을 발견해서 언론의 수사 기밀을 흘리고 이제 거악을 척결한 것처럼 이제 스타 검사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고과에도 좋게 반영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구속수사를 하고 다른 임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 정치인이나 중소기업인 입장에서는 정말 잘못이 있었다면은 검사가 잘한 것이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게 된 사건들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잘못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언론에 돼서 군소 정치인이라든지 중소기업 사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련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이 최종 무죄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민들의 관심은 멀어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생활은 다 망가지고 이미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정치인이라든지 기업인은 회생이 사실상 어렵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죠.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 사건에 대해 수사 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하는 문화도 자제가 돼야 되는 것 같고 일단 수사 상황이나 기소 상황이 언론에 브리핑이 되면은 수사기관이나 기소기관도 언론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사권은 강한 권력이고 이제 경찰 단계에서만 수사가 종결되면은 경찰 조직이 원하는 대로 사건이 재단되거나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묻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단계에 걸친 체크가 필요한데 검사가 이제 수사를 해도 그러한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4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기소라는 부분이 수사하고 대부분 사건은 이제 검사가 서면으로 온 사건을 송치된 사건을 보면은 대다수 사건 한 80, 90% 이상은 보면은 그냥 감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불기소를 하든지 이 기소권도 상당히 큰 권력인데 그 과정에서 서면만으로 과연 다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 사건 관계인을 불러가지고 직접 보고 들어보고 하는 것하고 서류만 보는 거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안 수사권이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그 밑에 그 경찰 수사에 대한 인권적인 통제 부분에 있어서도 뭐 2009년에 양천경찰서 뭐 그 날개 꺾기라든가 머리 밟기 고문 사건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2009년이면은 그렇게 아주 먼 과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또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보안 수사 요구권만으로는 조금 불충분한 부분이 있고 물론 경찰 내에서 수사 심의관이라든지 감찰반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 같은 기관 내에서만 검토를 하는 것과 문제가 발생할 사안에서 다른 기관이 중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할 때는 다른 기관이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수사를 할 때 국민의 인권 침해 상황을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검사가 매번 보안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검사들이 뭐 사건을 뭐 한 달에 100건, 200건, 300건 다루기 때문에 사건 보면은 거의 99%는 다 감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 1% 사건을 위해서 그런 1% 사건이 사실은 그 1%의 당사자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보안 수사권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보안 수사권을 주면은 검사 입장에서도 그것을 안 놓고 매 사건을 다 일이 많아서 퇴근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사건을 또 검토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안 수사권을 할 수 있는 것을 까다롭고 귀찮고 어렵고 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검사실에서 검찰 수사관 계장하고 같이 검토를 하게 그런 과정이 아니고 그 수사관은 이제 공소청으로 가면은 수사관은 다 빼버려야 됩니다. 공소청과도 검찰 수사관이 있으면 검찰청하고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중수청 분리를 하는데 중수청은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현재는 기관 분리를 하지만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법무부에 그대로 중수청을 남겨야 된다 하는데 간신히 행안부로 옮기긴 했죠.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거나 할 경우에 다시 조직이 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중수청이 검찰 수사 이중대처럼 작용이 되는 것을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행안부로 간 것은 일단은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 같은 경우에 검사실에 그 수사관이 없이 행정 인력만 남겨놓고 그런 상태. 지금 독일이 그러한 구조이죠. 그러한 구조로 하면은 경찰이 검사가 이제 보안 수사를 할 때 혼자 보안 수사를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참여계장도 없고 행정직원은 행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소청에다가 선발을 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경찰하고 같이 보안 수사를 할 수 있게 그 사건을 담당했던 해당 경찰 조사관하고 같이 그 보안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면은 경찰 입장에서도 자기가 조사한 사건을 그냥 검사한테 던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던진 사건이 잘못돼서 보안 수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검찰청에 가서 그 사건을 자기가 같이 봐야 되고 아니면 검사가 경찰서에 가서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마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 관련된 경우에는 검사실로 부르는 것보다는 아마 검사가 경찰서에 가서 담당 경찰 수사관하고 같이 사건 관계인을 보고 보안 수사를 하는 것이 인권 침해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경찰에 검사가 뭐 상주도 하고 있고 많이 출장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뭐 검사가 수사 주재자의 지위로서 경찰서에 가는 것이 아니고 사건을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리고 검사실로 부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경찰서 가가지고 검사가 경찰서 가서 거기서 조사받는 게 검사가 뭐 증언 연습을 시킨다라든가 검사에 의해서 뭐 건피신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는 한 적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바뀌는 그런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사건 관계인도 좀 적지 않겠습니까? 피의자 피고인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사를 좀 수고스럽게 계장도 없이 경찰에 가서 같이 보안 수사를 그러면은 검사가 내가 그렇게까지 뭐 지청이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청도 있고 내가 그렇게까지 멀리 출장 갈 거면은 안 가고 말고 보안 수사 안 해. 대부분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경찰이 1차 수사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귀찮아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사건은 정말 잘못된 사건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군에 있는 지청이라도 가게 되겠죠. 그렇게 사실은 사문화 거의 지금 사문화 단계 보안 수사권은 형사소송법의 2대 사문화 수준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문화 할 거면은 뭐하러 두느냐? 사형제도 사실은 지금 97년 12월에 집행한 이후로 98년부터 사문화 됐지만 저번에 윤석열 정권 때 법무부 장관이 이제 사형 집행 시설 한번 점검하라고 했죠. 긴장합니다. 예, 사문화가 됐어도
피의사실 공표죄. 그 피의사실 공표하는 거 그 고양이 목에 그 방울 달기인데 그 없애는 게 낫지 않겠냐.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죄가 형법에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 민사적으로만 있는 거랑 달리 형사적으로 있는 것은 아무래도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보안 수사 요구도 검사를 귀찮게 하고 경찰을 귀찮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안 수사 요구권이 아예 빠지는 것보다는 대부분 99%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를 하더라도 경각심을 갖고 하는 데에는 결국엔 국민한테 인권 침해가 덜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혹시 잘못된 사건이 되면 양천 경찰서 고문 사건 같이 되면은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이제 그 경찰 수사관이 검사한테 자주 상의를 하러 가죠. 거기는 이제 경찰 수사관이 검사한테 가서 영장 관련된 것도 그렇고 어쨌든 자기가 죽게 수사를 했는데 검사가 그거 불기소 처리하면은 그 공권력 낭비고 정말 고생은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는 대립된 단계가 아니라 자기가 수사한 사건을 기소를 잘 하기 위해서 그 물어보고 같이 협조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5페이지 사문화 가능성, 예, 사실은 거의 이제 보안 수사권이 이때 사실은 경찰이 99%의 사건을 수사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6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내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경찰의 단계에서 암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내사 사건 포함해서 다 송치를 일단은 검사한테 다 해요. 검사는 사실은 그거 다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다 이제 공소청 검사한테 송치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서울경찰청이 수사감찰제 부활해서 내사 사건 암장을 막으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경찰청 아니고 그 타 지방 경찰청에서 내사 사건 암장은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그리고 또 서울 경찰청에서 제19 감싸기가 절대 0% 일어날 거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보안 수사권은 2대, 실질적으로는 잘 운용하기 정말 귀찮게 하고 그리고 47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결국에는 수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를 위한 체증의 과정의 성격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서면만 가지고 이 사람을 기소를 할지 안 할지 하는 것도 국민 입장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일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한 검사의 권력이 불기소권에서 나오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경찰 수사관도 입장에서도 수사한 사건이 불기소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보안 수사 때만이라도 왜냐하면 보안 수사가 기소할지 말지 검사가 이제 애매한 사건이니까 그런 사건에서만이라도 같이 보안 수사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검찰청이 왜 10월 2일 날 폐지되게 됐습니까? 사실은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치 검사 사실 검사가 한 2,000명이 좀 넘는데 대부분 거의 99% 검사님들은 정말 억울할 겁니다. 그 진짜 불철주야 일만 하고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그냥 그렇게 한 것밖에 없는데 조직이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그 결국에는 1% 정도 되는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사건에서 정치 검사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단계까지 오지 않은가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중수청에서 다루는 수사 범위는 6대 범죄이지 않습니까? 아주 그 중차대한 범죄야.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뭐 법 왜곡죄라든지 공소청 공무원, 경찰 공무원, 공수처 공무원, 법원 공무원 이제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수청 사건에 대해서는 그 자칫 지금 검찰 다시 예전에 해양수산부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났죠. 그것처럼 이게 중수청이 행안부로 갔다가 다시 검찰로 도로 붙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고 검찰의 수사본부처럼 운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국민적 불안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형사소송법 개정이 뭐 요새는 자주 되니까 또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올해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있어서는 중수청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안 수사는 불허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려고 했던 이유랑 같은 이유로 일단은 중수청 사건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는 불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예전엔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예전에는 원님 재판이 당연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권자가 곧 재판권자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수사를 한 자가 가장 사안을 잘 알기에 수사권이 기소권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수사권자가 수사를 안 한 사람보다 더 수사를 잘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권자가 재판까지 해야 된다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검사는 기소권자로 장기적으로는 검경이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단계 제가 앞에는 60년이라고 썼지만 우리 사회는 적응도 잘하기 때문에 한 10년, 20년 안에 그 평등한 관계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안 수사권도 그때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한테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구속 수사 사건에 있어서는 보안 수사를 검사가 행사하려면은 경찰하고 같이 그리고 공소청에는 행정 인력만 남기고 수사관은 다른 부처로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구속된 사람이 아침 9시에 검사실에 앉으려면은 구속된 사람이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호송차 타고 여기저기 들러가지고 그렇게 가야지. 그리고 예전에 밤샘 수사 있을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밤샘 수사 뭐 10시, 11시 끝나고 호송차 타고 들어가면은 자기 구치소나 유치장에 2시에 그거를 20일 동안 하면 이 사람 3시간 자면 자살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검사가 뭐 경찰서에 가서 지휘하려고 경찰서에 가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검사실에 오면 인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검사가 경찰에 가는 수고로움을 가지고 그렇게 보안 수사를 하려면 그렇게 좀 귀찮은 거를 각오해라.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소청 수사관 없는 공소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서 조직 개편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돼서 검찰청 공무원 재배치할 때 그 부분 유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검사의 영장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체포 영장하고 구속 영장하고 압수수색 영장하고 이렇게 있는데 체포나 압수수색 이런 것은 경찰이 가져가도 돼요. 다 이제 사실은 경찰이 가져가도 되고 근데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기 구속 사건에 대한 영장은 검사가 조금 봐야 됩니다. 장기 구속 사건은. 그래서 그 부분을 뭐 현재는 개헌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장기 구속 사건에 대한 것은 검사가 경찰의 신청을 받아서 검사가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은 조금 유지돼야 될 것 같고 그 외의 사건은 이제 경찰이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개헌할 때는. 그래서 검사 그 업무 과중이 사실은 검사가 기소만 하는 게 아니라 수사까지 다 관장을 사실상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중이 되는데 앞으로 바람직한 검사상은 이제 워크앤라이프 밸런스가 유지되는 이제 딱 퇴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검사상이 돼야지 되는 거고. 근데 검경이 맞는 사건 숫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소만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 검사 늘려가지고 워라밸 맞춰주려면 거의 한 4배 늘려야 됩니다. 지금 2,000명에서 한 7, 8,000명 늘려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법원도 판사 늘리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뭐 판사는 뭐 치안판사 제도 같은 거를 도입을 하면 되겠지만 검사는 결국 검사 1인당 맞는 사건 숫자를 줄여야 되겠죠. 그거는 검사뿐만 아니라 뭐 경찰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건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같으면은 그냥 좋게 넘어가고 참고 할 것도 요새는 다 소송을 부추기고 다 고소를 하고 보고 기분이 상했다고 고소고발하고 이 남고소 고발을 방지하려면은 인지대를 그 피고인 한 명당 인지대를 부과하는 1,000원만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그 남고소 고발이 좀 방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공소청법왕 제4조 검사의 직무 7호에 보면은 1호부터 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 수익 환수, 국제 형사사법 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해서 사실은 여기 등 들어가면 이거 형사소송법 만들 때 뭐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든지 모든 거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형사소송법의 검사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이것 때문에 공청회를 앞으로도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사회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제 54페이지에 그 사건심의위원회 설치 공소청법안에서 얘기했는데, 사건심의위원회는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경찰청에도 뭐 수사심의위원회 있고, 검찰청에도 수사심의위원회 있고, 뭐 지방청에도 있고, 그렇죠. 뭐 저도 몇 군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많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열린다면 중요 사건 같은 거 열리면은 그게 어떤 그 공소청이라든가 그 기관이 원하는 대로, 사실은 거기에 위원으로 가는 외부 위원들은 상근직 위원들 아니고 외부 위원들은 손님입니다. 가면 자료도 가가지고 그 저기 출력된 거 그 봐야 되고, 아니면은 보통 한 2, 3일 전에 이메일로 쏴주기도 하죠. 근데 그거 보고 가면은 한 절반 가까이는 그 조직에 있던 사람이거나 퇴직한 사람들이 와 있고 해서 결국엔 조직이 원하는 방향대로 위원회가 가는 방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위원 어떤 출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뭐 사실상 기소 대배심으로 작용해야 된다라고 적었는데, 제가 여기 말씀드렸듯이 사건심의위원회는 거의 안 열립니다. 근데 한번 열렸을 때 그 위원들이 꼭두각시가 되지 않게, 그 위원들이 사건심의가 열린 그 상황에서는 외국의 기소 대배심처럼 좀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재용 구속 불구속 뭐 이런 사건 같은 것도 그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야 되지 않을까. 만들었다면 유명무실하지 않게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탄 사건에 대한 기소 결정은 이제 뭐 그 검사가 기소권이 있으니까 그 우리 지금 바뀐 법에는 존중한다, 위원회를 존중한다 이 정도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존중하는 그 수준이 그냥 그 존중이 결국에는 기속력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존중이 그 기속력이 강한 존중 쪽으로, 그리고 언론을 많이 탄 사건 같은 경우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그 작년에도 고배 그 재판원 제도 재판을 그 고배 재판소에 참관을 하고 왔었는데, 저희 학생들 데리고 국민 6명하고 판사 3명이 같이 이제 형사 재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그 시민이라든가 국민이 이제 이런 지금 법 왜곡죄 같은 거 생긴 이유도 사실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결국엔 사법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면 재판원 제도 같은 것도 조금 그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57페이지에 그 행안부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중수청이. 그리고 경찰도 지금 행안부에 들어가 있고, 그 행안부가 조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중수청이 법무부에 있으면은 검찰하고 붙을까봐 걱정이 돼서 행안부로 가기를 바랬는데, 행안부 가면 또 경찰하고 중수청하고 같이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공룡 조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대해서 통제를 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정치적 중립성상 이거는 적절하지 않고, 독립된 위원회가 이제 수사에 관해서는 통제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58페이지 보시면은 경찰과 중수청 사이에 이제 수사 관할 문제가 아마 생길 것입니다. 그 전에도 이제 공수처랑 경찰이랑 뭐 생겼던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그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양수사심의위원회가 같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수청이 지금 이제 법무부가 아니라 이제 그 행안부로 갔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무부랑 그 이제 행안부랑 이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어디가 행사를 할까 할 때는 지금은 행안부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99% 거의 99% 이상의 검사들은 검찰청이 폐지된 상황은 사실 어이가 없는 일이고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1%의 검사들이 너무나도 많은 권력을 가게 돼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단지 같은 조직이란 이유로 이제 조직이 없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애초에 경찰이 한쪽을 봐주기 수사를 해서 기소까지 가게 할 마음이 없는 사건이 있다고 봅시다. 그때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권이 기소권보다는 큰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한쪽 당사자를 기소까지 이르게 하고 싶은데 검사가 기소를 원치 않는다면 경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기소를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소권이 수사권보다는 대체적으로 결정적인 권력입니다. 기소 안 되면은 이제 피의 사실 공표도 안 되고 하면은 수사만으로 불기소되는데 어떤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검사 입장에서는 이제 남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기소를 좀 더 잘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꼭 필요한 보안 수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안정빈 교수님께서는 제도 그 자체의 설정뿐만 아니라